근데 지금 우리 원유에 대해서 원유의 그 가격 폭락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많은 개인들은 아까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이게 낮은 가격대가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예. 개인들은 이게 정말 한 6개월, 1년 후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어떤 4, 50불 골로 이거를 가서.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ETF. 또 ETN이라는 게 또 나오고요. 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ET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유가 선물을 가지고 만든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선물에서 유가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시장에서 인버스 그다음에 레버리지 네.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인버스 특히 이런 거 만드는 거가 이제 코덱스 선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거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이제 유가 ETN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유가 선물 이거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주식 같은 경우 이거에 이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이거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 ETN도 주가 선물 상품 이거에 비춰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건데 유가 ETN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선물을 가지고 만든 물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언제든지 비슷하게 자기의 기초 자산하고 비슷하게 가는 이런 국면이 이런 게 아닙니다. 유가 ETN은 별로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전문 플레이어들이 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에다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전망 생각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주식 상품 선물 상품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프리미엄을 막 주면서 이거를 사기 시작을 한 거죠. 서로 막 사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경험이 좀 있다가 보면 이게 기초자산하고 너무 벌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가 이게 적정한 이 기초자산에 비해서 가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사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기초자산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4배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통 괴리율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산, 유가의 선물, 이 가격하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만든 상품의 가격이 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거 엄청 비싸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때에 그거를 알고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고 사신 거죠. 그렇죠. 이게 주식 가격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해서 산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나 증권회사에서 보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나겠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워닝을 하면서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가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유가가 생각했던 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괴리율 4배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금씩 손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했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갑자기 거꾸로 가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4배의 괴리가 났던 거는 이건 정말 이건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달에서 7월 달로 옮겨주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아무튼 이거는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롤오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5월물이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선물은 그 시점서부터 만기가 되는 시점서부터 그거는 현물로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선물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선물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5월물을 팔고 6월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같이 이렇게 가격이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면
5월물하고 6월물이 맨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거의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그럼 5월물을 팔아가지고 6월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막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면 5월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팔아가지고 6월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팔지를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되면 나는 석유를 진짜 드럼통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선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난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7달러나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물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은 뭐 손실이 일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저유가의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별로 그렇게 이제 재미가 나는 형태가 안 되는 거죠. 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에 투자하는 거, 유가 ETN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이번에 한번 피크를 한번 지나고 한번 세게 학습 효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굉장히 뜸해져 버리는 형태로서 갈 가능성이. 그러면 그 ETN하고 ETF는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럼 같은 거라고 그냥 봐야 되나요? ETN과 그러니까 ETF를? 성격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성격 자체는 비슷한데 하나는 상품을 갖고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주식을 갖고 만든 거고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 내 이번에 사서 오를 때까지 장기 보유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왜 장기 보유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보게 되면 선물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물에는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넘어서 또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오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하게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10번 비용을 한번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고 두 번째는 보면 이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를 넣고 그 다음에 90%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는데 10%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내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 0이 되면서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지금 낮은 상태니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 뭐 나중에 누가 알아 뭐 내년도에 한 60달러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위험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럼 선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원유 ETN에다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선물의 어떤 기간은 뭐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버티겠다 그러면 12번의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번의 롤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고 예. 그렇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상품,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리스크가 들어가는 상품, 이런 것들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5년, 6년 이때 처음으로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000년도, 2001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물 시장의 규모가 2위였어요.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선물 옵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선물이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하고, 옵션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가격이 쭉 유지가 됐는데 내가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시간 가치가 없어져서 거의
이게 그 가치가 사라져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나중에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어가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요, 진짜 수학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러는 아주 소수의 그 진짜 이 큰 증권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JP 모간 네. 뭐 이런 데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전혀 무슨 뭐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저도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을 보면은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잘 못해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주식 투자도. 근데 주식 투자로 손해를 좀 봤는데 누군가가 선물 옵션으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잠깐 했는데, 소액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벌리는 거네? 그러더니 목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단 이제 2, 3개월 만에 싹 날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 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블루칩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벌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선물로 가고 선물에서 손해를 보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모아서 옵션으로 가서 마지막 옵션에서 다 털어먹고 끝을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옵션 이런 것들이 한번 굉장히 그 유행을 한번 되고 그러는 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잖아요. 네. 그때에 그 하루 동안에 옵션이 아주 그 원거리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70배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가 겁니까? 되죠. 야, 이게 뭐 70배가 터졌다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막 그 만기 되기 전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때 막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야, 1년 12번 그 패돌아가는 건데 그중에 한 번만 맞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이제 많이 한 10년 전 뭐 이때 많이 그랬었는데 차차들 많이 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빠지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원유 ETN 이런 게 나오면서 거기에 또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 투자가 아닌 약간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통의 형태를 계속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뭐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한 4, 5배가 팍 터지고 이러는 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히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하다 보면 뭐 잘못하면 이제 참 인생이 피곤해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간 한 6, 7% 수익률 목표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복리 효과를 해가지고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나중에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 한번 터지면 30몇 %인데 그렇죠. 6, 7% 그게 이게 뭐, 짜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더 손해를 예. 보는. 그러니까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 뭐 30몇 년 동안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랬을 때는 일단 투자는 그렇게 하이 리스크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를 져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선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본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쫓기면서 투자를 하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평정심에서 투자를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초읽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꾸 무리한 수를 쓰려고 하죠. 네. 무리한 수를 쓰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한 형태로서 얽혀버리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 뭐 증권회사 직원들은 그게 자기의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리스크 쪽에 이렇게 하면 기분이 하루하루가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형태.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그랬으면 100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주식이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라고 하면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는 나도 아니까 다른 종목 없어. 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데 비법이 예, 있는 예.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뭐 위험을 감수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조금 내가 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단시간 내에 복구하려는 어떤 계획으로 액션을 취하면 자꾸 수가 꼬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순간에서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새롭게 출발을 예, 해야 예, 되는데 빨리 회복을 하고 싶어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로 한번 가서 한 방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기존에 정말 잔뼈가 굵은 선물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내가 그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하여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이종우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좀 뭔가 또 이 그 불안정스러운 그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좀 하나의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